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의 세계로 벌써 5회차입니다. 저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이고요.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오프닝을 좀 새롭게 가져와 봤는데요. 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나의 세계로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오프닝이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프닝은요, 수도 맞추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다른 나라의 수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네, 저는요 일단 잘 모릅니다. 수도 문제에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문제를 좀 내볼 테니까 다들 한번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먼저 맛보기로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한국은 서울이죠. 모르시는 분 없겠죠, 당연히. 중국은 베이징, 일본은 도쿄, 러시아는 모스크바, 영국은 런던이죠. 프랑스는 파리, 독일은 베를린이죠. 스페인은 마드리드. 이번에는요, 제가 코너 1시간에 준비한 일기에 나오는 나라들의 수도인데요. 이것도 좀 쉬워서 다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DC, 베트남은 하노이. 이번에는 좀 무작위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마 다 맞추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스웨덴은 스톡홀름, 터키는 앙카라,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캐나다는 오타와, 가나는 아크라고요.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고요.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베네수엘라는 카라카스, 필리핀은 마닐라, 이집트는 카이로,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도네시아는요 자카르타고요. 쿠바는 하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 몽골은 울란바토르. 마지막 문제, 이란은 테헤란이었습니다. 다들 몇 개를 맞추셨나요? 저는 이거를 작성할 때 한 10개 정도밖에 못 맞췄거든요. 좀 어려웠나요? 제가 수도 문제에 약해서 이게 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오프닝 시간은 이렇게 수도 맞추기 게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날 찾진 말아줘. 지쳤어, 나 미쳤어, 나 떠날 거야, 다 비켜. 가사가 정말 지친, 현실에 좀 찌든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참 대변해주는 노래 같습니다. 지친 현실을 잠시 잊고 비행기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요, 오늘 일기가 여행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코너 1시간 돌아왔습니다. 코너 1은 나의 옛날 일기를 낭독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일기는 2021년도 4월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23살 때 일기죠. 제목은 과제하다가 해외여행 가고 싶은 이 의식의 흐름 점점점.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두서 없이 쓴 일기라서 뭔가 읽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제라고 말했지만 자료 조사만 했다. 패스 올 페일이라 그렇게 부담은 안 간다. 설마 열심히 쓴 거 페일을 주시진 않겠지? 그렇겠지? 과제가 특이하게 다가온 미디어 산물에 관해서 쓰는 건데 처음에는 표리 구분에 관한 일본 문화를 쓰려다 관련된 영화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본 프랑스인들의 문화를 쓰는 걸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근데 진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 욕구가 컸다. 환상도 환상이지만 그냥 해외가 나를 부른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이 제일 안전하긴 하지 어딜 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해외 나가면 인종차별을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무섭다. 근데 다시 프랑스 문화 관련된 너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와우, 환상이 다시 뿜뿜. 실제로 내가 해외 가서 살지는 않겠지만 여행이 너무 가고 싶다. 진짜 해외 나갔다 오면 좀 성격이 밝아진다. 길어봤자 2주 한정. 처음으로 해외를 가본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8살이구나. 그때 하우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우스 쉐어? 홈스테이. 암튼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여튼 우리 고등학교랑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랑 연계해서 2주 정도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너무 재밌었다. 진짜 세상 정말 크구나. 한국 정말 좁구나. 그런 생각이 단박에 들고 그냥 모든 게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신기했다. 역시 아메리카구나 싶은 개방적인 모습도 많이 봤고 물론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웠긴 한데 음식에 진심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같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외딴 나라에 가서 낯선 사람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좀 무서웠을 법도 한데 그때 왜 그렇게 누구보다 잘 지냈지? 가족분들도 모두 친절했다. 근데 진짜 가정집에 개 한 마리는 필수로 키우더라. 신기. 내가 고등학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해봄. 대학교 와서 외국인들 많은데 딱히 같은 조 돼본 적도 없고 아쉽.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싶은데 갑자기 또 2주 정도 외국 갔다 온 향수에 취한다. 1년도 아니고 2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강렬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니.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나간 건 베트남. 아마 재작년 여름. 까마득하다. 코로나 언제 끝나. 여러모로 코로나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암튼 내가 뭔 얘기하다 코로나 이야기로 끝났지? 항상 이야기하다가 모든 이야기의 끝은 코로나임. 과제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쓰지? 진짜 글을 잘 쓰고 싶다. 나름 내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교수님이 다른 친구들 과제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글을 쓴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진짜 저 사람은 뭐 되겠다 싶었다. 글 쓰는 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듯 발표도 재미있게 하시고 부러워요. 재능 있는 거 아세요? 과제 너무 싫다. 어떻게든 쓸어 가야겠다. 네, 일기를 다 읽어드렸어요. 왜 일기를 진짜 저는 사람들은 일기를 쓸 때도 좀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일기에 되게 솔직하게 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이렇게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다 오로지 오늘 느꼈던 것들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미카의 파퓰러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카의 파퓰러송 듣고 왔습니다.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도 아마 피처링을 한 노래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그리고 딱 목소리 들어도 아리아나 그란데 같지 않나요? 네, 이 노래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홈스테이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듣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괜히 해외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코너 1 주제는요. 다른 나라의 문화입니다. 일기 내용을 회상을 해보자면 정말 의식의 흐름으로 쓴 일기 같아요. 딱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너무 다시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일기 같은데 저 때 아마 과제를 하다가 쓴 일기 같아요. 과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일기를 썼던 것 같은데 저 때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데 이제 해외여행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해외여행 가고 싶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쓴 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뭔가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쯤, 엄청 힘들잖아요. 저는 꼭 그때쯤이면 추억팔이를 하거든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저렇게 옛날에 해외여행이나 여행 갔던 사진들을 보거나 꼭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버티고 다시 공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시간이 한 2-3시간 넘어가고 공부는 한 30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2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갔는데요. 교환학생으로 간 거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집에서 잤어요. 딱 2명 있었는데 한 곳은 근데 자세히 나라가 어디였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왜냐면 지금 한 8년? 7-8년 전 이야기라서 제가 갔던 곳은 비버튼 그리고 유진, 샌프란시스코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2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어디였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3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신기했던 문화가 좀 많았어요. 너무 좀 정말 신기했던 문화가 많았는데 일단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전차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냥 교통수단이기도 한데 거의 관광 느낌으로다가 타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리트카라고 해가지고 길 중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길 중앙을 그냥 이렇게 전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그 스트리트카 같은 경우에는 다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고 사람들이 그냥 서서 이렇게 타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 한번 다들 핸드폰 있으시니까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카. 네, 이거 참 재밌었고요. 별거 아니고 그냥 타고 가는 건데 그거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총기 문화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방문하는 그런 집에도 총을 다 하나씩 집에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자기 집에는 없고 어디였지? 아무튼 자기 지역 쪽에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 미국이라고 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미국 어디 지역이었더라? 그 지역에서는 총기를 소유하는 텍사스였던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는 좀 총기를 다들 집에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네 물어봤답니다. 네. 그리고 팀 문화도 좀 신기하고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계산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얼마가 적정선인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네, 열심히 검색해서 적절한 양의 팁을 드렸답니다. 음식점을 딱 갔을 때. 그리고 한 친구 가정에 이제 한 2, 3일? 3, 4일? 2, 3일? 그 정도 묵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빠가 그러니까 재혼을 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새아빠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자기 아빠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빠? 집에 여기 아빠 있는데 무슨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지? 순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친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재혼한 가정인데 이제 친아빠 만나러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혼하신 새아빠랑 그리고 지금 친엄마랑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친아빠가 식사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친아빠, 친엄마, 새아빠 그리고 그 친구 미국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는데 편안하게 이제 관계 유지를 잘 해서 정말 그냥 가족처럼 다 같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17살의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봐도 좀 저희 나라와는 정말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 느꼈던 지점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사실 그런 이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식도 좋아지고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뭐 친구 관계로 지내고 그런 가정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17살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좀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만연한 한국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랄까 그 문화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친아빠랑 새아빠랑 그리고 친엄마랑 그리고 딸까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저는 근데 오히려 저는 당연히 불편했죠. 괜히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정작 그분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 가족같이 편하게 식사를 맛있게 했답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어딜 가나 그렇게 개그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개그 본능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약간 썰렁 개그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 집에 있는 저희 아빠가 생각나면서 아빠들은 다 이렇게 웃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본능이 있나? 이런 건 또 비슷하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 그 미국인 친구 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새벽에 그 친구가 엄청 우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달래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좀 놀랬죠. 방에 있는데 그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are you okay? 이렇게 괜찮대요. 근데 너무 엉엉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사귀고 있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나 봐요. 헤어져서 다음날 제가 그 친구의 학교에 방문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갔거든요, 그날은.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같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만약에 저희 나라였으면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나 학교 안 갈래 너무 슬퍼서 못 갈 것 같아 엄마 이러면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뭐 그 가정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죠. 저는 또 그거를 미국의 문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되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다음날 학교를 안 가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저까지 학교를 못 갔답니다. 그래서 다르다 진짜. 신기했어요. 네, 저희 같았으면 바로 어머니께서 학교를 안 가긴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혼쭐을 내셨을 텐데 네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학교를 가긴 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학교를 갔는데 되게 친구들이 옷 스타일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았어요. 뭐 미국 학교가 다 교복을 안 입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옷이 굉장히 다양했고 서로 막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머리색도 저는 무지개색의 머리 색깔도 봤거든요. 사실 저 고등학교 때는 자율이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보라색 머리까지는 목격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그 미국 학교에서 무지개색 머리 보고 와 여기 진짜 미국이구나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조금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시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다양한 외양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족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내심 뭔가 이제 한국인들이 뭐 아시아인들이 좀 수학에 강하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혹시나 한국에서 왔다고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시킬까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안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다 갔습니다. 네. 아무도 근데 저희는 한국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오면은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막 어디서 왔냐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는 관심도 안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학교가 이제 같은 반에서,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듣는 그런 거라면, 거기는 좀 수업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듣는 대학교처럼 그런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학생들이 되게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사실 다들 발표하기 싫어하잖아요. 저 또한 싫어했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런 거는 좀 배울만 하다 이렇게 싶었던 문화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 문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견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는 대학교 때 그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저희 학과에 좋은 교수님이 이런 하브루타라는 좋은 수업 방식을 알려주셔서 간단히 말하면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토론 수업 많이 들으면서 좀 식견을 넓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정말 놀랐던 게 많죠. 네, 놀랐던 게 많아요. 어린 아이, 뭐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같이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트럼프, 힐러리 그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다른 미국 친구네 집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오늘 여러 사람이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미국 친구들의 가족들 전체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TV 뭐 정치 그 대선 후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다가 갑자기 약간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면은 뭐 어린애가 뭘 아냐 이러면서 잘 안 끼워주시잖아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것도 그 가정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또 정치에 관련해서.
약간 그래서 그것도 좀 좋다. 여기는 되게 서로를 좀 존중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저희가 왔다고 뭐 갑자기 보여주기 식으로 그랬던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간 한국인 언니는 뒤에서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구경했어요. 네, 구경을 했습니다. 다들 말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사실 말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정치 얘기에 대해서 식견이 없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해봐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정당 되게 그 반려동물이 많더라고요. 고양이도 많고 강아지는 꼭 한 마리씩 키우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제가 갔던 곳은 다 주택이었고요. 네, 엄청 신기했습니다. 가서 재밌는 추억이 많네요. 사실 너무 오래됐긴 한데 지금 막 떠올리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미국의 음식은 제가 제 입맛에는 저도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인데 대체로 짰어요. 진짜 너무 짰어요. 네. 저희 한국인들이 막 국밥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짜게 먹는다고들 하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는 범주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짜 이러면서 먹었었는데 맛있긴 했었는데 되게 짰습니다. 그리고 또 홈스테이 했던 친구네서 멕시코 음식을 자주 먹었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었고요. 스테이크가 또 어디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그냥 친구끼리 이제 놀러 간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크랩하우스라는 곳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 개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났는데 그 파리 발음이 막 워터 이거를 워터 이렇게 약간 발음을 하잖아요. 그 홈스테이 그러니까 홈스테이 한 그 미국 친구 새아빠가 그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워러를 워터 이렇게 하고 훨씬 더 발음이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미국 그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훨씬 더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진짜 한 3번 물어봐야 좀 이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무서움이 좀 없었던 것 같은 게 지금 막 남의 그렇게 나라 가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살라고 하면은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어려서 그랬나?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그리고 제가 또 몇 년도죠? 한 2, 3년 전 같은데 베트남에 갔었어요. 친구랑. 베트남에서 신기했던 문화는 상인들이 한국어를 진짜 정말 잘합니다. 진짜 수준급이에요. 네, 발음 뭐 그런 거는 조금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알아듣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오토바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뭐랄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 보였달까? 근데 아무튼 오토바이가 정말 모든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로 통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광지 명소 같은 데 가면 누가 봐도 한국인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서 여기 한국인가? 싶을 정도의. 근데 친구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보면 별로 안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보면은 굉장히 반갑거든요. 뭔가 한국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탔었거든요. 근데 안전 그런 바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약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웠답니다. 털컹. 그래서 실제로 막 그렇게 막 초고속으로 달리고 막 그런 놀이기구는 없었는데 안전바가 막 그렇게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넛 배도 탔었는데요. 그 배 가장 유명한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런
관광 명소 중 하나죠. 배 타고 이렇게 동그란 배 타고 이렇게 막 휘저으시면 저희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물 위를. 근데 저 옛날에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거 타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내심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한국 트로트 노래 이런 거 되게 많이 불러주셨어요.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진짜 친절하셨고 호이안 야경도 정말 예뻤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투번강에 뭐 소원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투번강에서 무슨 배 타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안 탔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 국보 1호도 봤어요. 내원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게 이제 1590년대 일본인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과 중국인 거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은 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그런 건 아닌데 베트남의 국보 1호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낭의 바나힐 테마파크죠. 여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정말 여기서 흑맥주도 먹고 막 여러 공연도 보고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은 저는 향신료가 강한 거를 잘 못 먹어요. 근데 마라탕은 또 먹거든요. 사실 마라탕도 처음엔 못 먹었지만 약간 뭐 중국 향신료는 맞는데 베트남 향신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기억나는 게 베트남에 가자마자 배가 안 좋아서 화장실을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비상약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 투어를 같이 하시던 어른분들께서 약을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뭐 피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입맛에 맞더라고요.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베트남 음식 중에서 저는 가장 맛있었던 건 분짜. 분짜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일기에서는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수업을 한 번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던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베트남 친구랑 같은 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진짜. 베트남 사람이랑 이제 1대1로 대화해본 거는 진짜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추억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다른 나라에 간다라는 거, 해외여행 간다는 거 진짜 참 재밌는 일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뭐 문화 중에서도 자신의 문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그런 문화와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이상하게 보고 그건 틀린 거고 우리나라가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그냥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아직도 원대한 꿈이 세계 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여행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도 접하면서 계속 식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뭔가 뭐랄까요? 식견만큼 정확한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요? 적합한 그런 것들을 넓히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F9의 Fall in Love. 네, SF9의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바로 그냥 듣고 싶어서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앞에서 너무 신나서 얘기했더니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시고요. 얼른 주간일기 시간이거든요, 지금.
네, 일기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작성한 일기들을 읽어드리는 시간 코너 2 나의 주간일기 시간입니다. 제목은 의욕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매년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1월 1일에 잠깐의 설렘과 희망을 갖더라도 또 그때뿐인 계획일지 몰라도 잠시나마 행복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2023년 새해에 나는 그 어떤 해보다 무미건조했다. 설레지도 기대감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매년 사던 다이어리도 사지 않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1월이 지나 어느새 2월이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똑같았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었고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인생에 낙이 없어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잠드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미술관이 가고 싶었다. 맛있는 파스타와 치킨도 먹고 싶었다. 쇼핑도 하고 싶었고 영화도 보고 싶었다. 어쩌면 의욕이 없어서, 어쩌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쩌면 귀찮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내가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상의 재미들을 주말 내내 실천했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간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내게 기분 좋은 영감을 선사해 주었다. 과연 맛있을까? 내심 의문을 품고 갔던 SNS 속 맛집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그동안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사지도 않을 바에는 아이쇼핑은 아예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나. 오랜만에 한 아이쇼핑은 내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내 마음을 환기시켜 주었다. 볼까 말까 몇 번이고 고민해서 보러 간 영화 슬램덩크는 감동의 눈물과 깊은 교훈,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주말 동안 내 지갑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의 지갑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의욕이 없었던 나날들, 좀처럼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던 일상들. 어쩌면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고 행복을 느낄 수 없어서 의욕이 없었나 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로 나의 의욕을 다시 샘솟게 해본다. 네, 일기를 다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오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뛰어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너 2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원래 지금 틀어드리려고 했던 노래가 뭐였냐면 텐피트의 제제로감이었습니다. 영화 슬램덩크 OST죠. 요거는 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말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왔는데요. 정말 이거를 진짜 볼까 말까 한 수천 번은 고민했거든요. 요즘 영화가 그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막 이렇게 보기가 부담스럽고 한 번 볼 때도 진짜 재밌는 거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보는 내내 몰입감도 장난 아니고 재미 그리고 감동 둘 다 잡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재미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만화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름만 들어보고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30, 40대 남성들의 추억의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화에는 이제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감독이랑 각본까지 모두 참여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원작을 좀 보고 가라. 아니 그냥 봐도 된다. 아니면 더빙판을 봐라. 아니면 자막판을 봐라. 막 이렇게 되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뭐 시간도 그렇고 볼 수 있는 영화가 그 시간대에 자막판밖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막판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해 정말 잘 됐고요. 스토리 흐름도 진짜 좋았어요. 예전에 그 한창 유행했던 그런 밈이나 짤 중에 이 슬램덩크를
슬램덩크의 그 만화 장면을 가지고 만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게 그 만화구나 싶었고, 그리고 왼손은 거들 뿐, 이거 진짜 유명한 대사 아닌가요? 저 그것도 슬램덩크에서 나온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태웅한테 끌렸어요. 서태웅. 왜냐면 굉장히 잘생겼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마 여성분들도 서태웅한테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대만? 채치수는 왠지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송태섭이 주인공이었거든요. 송태섭의 서사나 뭐 성격, 뭐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송태섭한테 빠졌어요. 그러니까 서태웅에서 송태섭으로. 근데 원작에서는 송태섭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강백호가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백호 성격이 굉장히 막 되게 팍팍 튀는 그런 성격이라서 주인공이었구나 해가지고 놀랐던 부분이었고 사실은 이 슬램덩크가 너무 명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대사 그리고 명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대사 중에서는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인가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입니다. 이거 들었을 때 딱 전율이 왔어요. 막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영화 장면들 중에서 이제 송태섭이 저 두렵지만 이 센 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이 부분이 진짜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스포일러가 될까봐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는 진짜 영화를 보고 이거는 진짜 인생 만화다. 그래서 꼭 만화도 다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말은 이미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어디서 만화책을 구해가지고 볼지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일단은 각각의 캐릭터도 너무 개성 있고 캐릭터성을 정말 잘 짰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다들 만화에 이렇게 빠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술관에도 다녀왔는데요. 주말에 그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개방수장구 개편이랑 디지털 스토리 이야기가 필요해 이 두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예술 작품이나 뭐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뭔가 좀 조형물, 조각품 아니면 뭐 정말 회화, 그림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디지털 방식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정말 저한테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스토리 이야기가 필요해? 이 테마를 주제로 한 전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그런 영상이나 뭐 음성, 사운드, 뭐 애니메이션, 뭐 사진, 텍스트 이런 걸로 다양하게 이제 작품들을 만드셨더라고요. 여러 작가님들이. 그래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여기서 되게 제가 뭐 예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나중에 예술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미술에 관심도 많고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전시를 보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환기가 됐다 할까요? 마음의 환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의욕과 행복이었는데요. 올해 새해가 찾아오면서 유독 의욕이 나지 않고 또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 사람들의 말이죠. 저도 요즘 사람들이지만 인생의 노잼 시기. 인생 노잼 시기 찾아왔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소 재밌게 하던 그런 취미들도 진짜 다 재미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뭔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녀오면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막 미술관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영화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한동안 막 그런 것들이 별로 구미가 안 당겼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재밌었고 별것 아닌 일들이잖아요. 사실 그냥 일상이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니까 마음의 환기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계속해서 앞에서 열띠게 설명을 했지만 영화 슬램덩크를 보고 의욕이 다시 샘솟았어요. 동기부여도 됐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아무래도 그 슬램덩크는 이제 농구를 좀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정, 그런 게 주를 이루는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열정도 참 불타오르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주말 내내 이렇게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좀 느꼈고요. 오랜만에 죽어있던 의욕을 다시 샘솟게 할 수 있었답니다. 네, 뭐 각자마다 행복을 느끼고 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 참 여러 가지일 테지만 저는 앞서 말한 방법들로 극복을 해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기력증을 이겨내시나요?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면 좀 행복하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비트의 제제로감 들으면서 마무리 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